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제 설명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냐면 변수, 출력문 배웠죠? 그죠? 출력문 배웠고요. 그 다음 변수 개념 배웠죠?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연산자 배웠죠?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조건문 배웠죠? 자, 제가 코드는 어떻게 실행이 된다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순차적 실행. 그죠? 자,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특정 코드를 조건을 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코드를 반복시킨다거나 제어를 하고 싶은 제어문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제어문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배울 뭐가 있냐면 반복문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면 반복문을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강사가 반복문 설명할 때 열심히 코드 안 치셔도 됩니다. 아까 돌아다니보니까 코드 치느라 뭐 강사 설명 까먹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강사가 설명할 때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어차피 영상이랑 코드 같은 경우 남겨드리니까 그거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셔도 충분하니까 코드 치느라 바쁘지 않으셔도 돼요. 강사 설명을 집중적으로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반복문은 일단 어떻게 쓰냐.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입사했는데 여러분들 미션이 주었어요. 미션이 뭐냐면 1부터 10까지 1만 가지고 출력을 해달래요.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는데, 야, 너가 1부터 10까지 1만, 숫자 1만 가지고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숫자 출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 써가지고 1, 그 다음에 2, 3, 4, 5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10까지 출력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 하지 말래요. 이거 하지 말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1부터 10까지 1만 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저는 여기다가 i는 1이라고 써볼게요. i는 1. 자, 그 다음에 프린트 i 출력하면 얘는 뭐겠어요? 바로 1이겠죠? 그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이제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 i는 뭐죠? 여기 있는 i 1이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1은 뭐예요? 2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7번째 라인에서 이거 출력하면 뭐가 돼요? 그쵸? 2 출력되겠죠? 왜? 변수는 제가 뭐라 했어요? 재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기존의 값은 날라가고 새로운 값이 그 변수라는 공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i는 뭘로 봐야 돼요? 그쵸? 2로 봐야 되니까 2 플러스 1은 뭐겠어요? 3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9번째 라인에서 뭐 나와요? 그렇죠? 3 나오겠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i는 뭐예요? 3이죠. 3 플러스 1은 뭐겠어요? 4니까 출력하면 또 뭐 나온다? 그렇죠. 4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1부터 몇 가지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죠.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하다 보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숫자 1만 가지고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아니고, 자, i는 i 플러스 1을 줄인 표현이 있어요. 파이썬에서. 요거를 어떻게 줄이냐면 i 플러스는 1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뭐랑 똑같은 표현이다? i는 i 플러스 1. 즉, i의 값을 내가 1씩 증가시키겠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증감연산식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 증감연산식이라 한다. 자, 그러면 딱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증은 증가인 건 알겠대요. 그럼 감은 뭐겠어요? 그렇죠. 감은 감소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때 당시에 i가 뭐예요? 5기 때문에 이때 18번째에서 i 출력하니까 뭐 나왔어요? 5 출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요. i는 i-1 이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때 i가 뭐였어요? 5니까 이 i 뭐예요? 5니까 5-1은 뭐다? 그쵸. 4니까 이거 출력하면 이렇게 역순으로도 출력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줄임 표현이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i 마이너스는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감소 표현입니다. 증가 표현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감소 표현은 이런 식으로 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해서 또 쓰게 되면 뭐예요?
출력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도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1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2를 넣거나 3을 넣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2를 넣게 되면 20 증가되는 거고 3을 넣게 되면 30 증가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 반복문을 이해할 때는 이 증감연산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f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i는 1이라 했을 때 if는 뭐예요? 조건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냥 얘가 뭐가 나오는지만 보세요. 자, 그냥 코드를 대충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조건문은 언제 실행되죠? 조건문은 조건식이 뭐일 때 실행된다? 그렇죠. 참인 경우에 실행된다 했죠.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 했어요. 그러면 i가 1이라 했을 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죠.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 뭐 출력돼요? 그냥 단순히 1 출력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자, 조건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만 한다면 조건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딱 한 번만 실행시켜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if를 조건문과 반복문의 차이는 한 끗 차이밖에 없어요. if를 뭘로만 바꿔주면 되냐면 while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반복문입니다. 자, while문은 무슨 뜻이죠? while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때 동안 까지 계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while이라는 while이 가지고 있는 뜻인데, 자, while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조건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식이 뭐일 때?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것처럼 while문도 똑같아요. while문도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실행이 된다. 자, 그러면 i가 1일 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자, 그러면 이때 뭐 출력된다? 1 출력되겠죠? 그런데 조건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 즉 출력해주고 끝나는 반면에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을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i가 1일 때 출력이 되고 여기서 i가 뭐가 돼요? 그렇죠,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줄인 표현이 뭐라고요? i 플러스는 1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가 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올라가요. 조건식으로. 그러니까 i가 아까 1일 때 참이었죠? 그죠? 1 출력해주고 i가 2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간다? 조건식으로 2일 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일 때 참인가요? 참이죠? 그러면 이때 뭐 출력해준다? 2 출력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i는 여전히 2예요. 그러면 여기서 2에서 뭐가 되겠어요? i는 3이 되니까 여기서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이 되면서 또 여기서 뭐 출력? 3 출력해주고 또 여기서 뭐가 돼요? 3에서 그렇죠. 4가 돼서 출력해주고 또 여기서 4가 돼서 뭐 어떻게? 5가 되겠죠? 그럼 5일 때 참이니까 출력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몇 가지 출력되는 거예요? 10가지 출력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에서 출력이 10이니까 참이죠? 그죠? 10일 때 참이니까 출력을 합니다. 그죠?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12. 자, 그런데 10에서 뭐가 되겠어요? 11이 되면 11일 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문은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순간 그 반복문을 끝냅니다. 종료시켜요. 다시. 자, 반복문은 조건식이 참인 경우, 즉 true인 경우 계속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복문은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반복문을 뭐한다? 종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반복문이 실행되는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정말로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지 볼게요. 자, 실행하면, 자, 보이시나요? 자, 1부터 10까지 연속되게 출력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아까 10이 되면서 참이니까 여기서 10에서 뭐가 된다 했죠? 10에서 뭐가 된다 했어요? 11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이 됐기 때문에 조건식이 거짓이 되니까 반복문이 종료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정말로 바깥에서 제가 반복문을 바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실제로 i 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i.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쓴 것과 여기랑 쓴 거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i 값이 결국엔 뭐가 돼서 빠져나왔다고요? 11이 돼서 빠져나왔다 했죠? 그러면 이때 프린트해서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11 나와요. 보이시나요? 왜?
실제로 요 i 값은 뭐가 됐기 때문에 11이 돼서 반복문이 종료가 되면서 반복문이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하니까 i가 뭐가 된다? 11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반복문이 실행되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보통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작값이랍니다. 왜 시작값이라 할까요? 내가 무엇부터 시작하겠다? 1부터 시작하겠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5로 하게 되면 5부터 몇 가지 출력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5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고 당연히 3이라면 3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제가 시작값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까요? 끝값이라는 거예요. 끝값. 이 10이 뭐냐? 끝값이에요. 끝값. 왜? 내가 1부터 몇 가지 출력하기 때문에 10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1부터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9까지 출력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고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보통 증감전산식인데 저는 보폭이라 설명드립니다. 왜 보폭이라 설명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있어요. 도착지가 있는데 그 도착지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뭐 한 걸음 가는 거, 두 걸음 가는 거, 세 걸음 가는 거, 뭐 네 걸음 가는 거 그런 식으로 걸음이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폭을 여러분이 넓게 가져가면 가질수록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내가 2씩 증가시키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35 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죠? 135 치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3이라 썼어요? 그럼 몇씩 증가? 내가 3씩 증가시키기 때문에 147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폭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늘리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는 거고 빨라질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를 시작값이라고 얘를 끝값이라고 보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자, 지금 반복문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걸 조건시라 조건부 또는 조건식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부는 몇 번 실행됐을까요? 총? 조건부는 총 몇 번 실행됐을까요? 지금 최소 몇 번이 참이어서 1부터 10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10번 실행됐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번만 실행되고 끝나나요? 아니라 했죠? 얘가 뭐일 때? 11일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는 총 몇 번 실행된 거다? 11번이 실행된 거예요. 다만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몇 번 실행된 거다? 총 그렇죠. 10번 실행된 거고.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반복문이 실행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반복문은 뭐라고요? 반복문은 요 조건식이 뭐일 때 빠져나온다 했죠? 그렇죠. 거짓일 때 빠져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지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i 값이 증가가 돼가지고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i가 증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무한 루프예요. 그렇죠. 계속 1로 실행되는 거예요. 왜요? i는 증가가 안 되고 1로서 계속 실행되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지금 무한 루프에 갇힌 거예요. 자, 무한 루프에 갇히면 재빨리 요거 빨간 색깔 있죠? 일시정지 버튼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프로그램 튕겨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또 무한 루프에 갇히는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보겠습니다. i는 10이라 하고, 자, while. 자, 당연히 여러분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이거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실행은 되겠죠? 왜냐면 10일 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참이니까 실행이 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역순으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10, 9, 8, 7, 6. 자, 그러면 우리가 끝점이 몇이에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로 넣어야겠죠? 자, 근데 1로 두니까 이 조건식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니까 실행된다 안 된다?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실행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위에 거 코드 실행이 된 거고 실행이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조건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i가 10보다 다시 10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뭐 10일 때, 9일 때, 8일 때, 7일 때 되는데, 자, 이것도 정상적으로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만약에 출력하려면 10이 1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되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해 지금? 그렇죠. i는 1씩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잖아요. 이것 또한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1로 가까워지려면 얘를 증가시켜야 돼요? 아니면 감소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마이너스로 바꿔줘야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역순 출력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오름 차순으로 출력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여러분들이 내림 차순으로 출력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거, 자, 지금 제가 여기 반복문 쓸 때 여기 탭을 몇 번 했어요? 한 번씩 했죠? 그죠? 자, 코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 요 while문 이렇게 쓴 것과 얘네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녀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탭을 줘가지고 요 while문 안에 얘네들이 종속적으로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코드 실행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들여쓰기를 주의를 해주셔라.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반복문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